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2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계묘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보는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를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병이라고 하는 글자,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병화는 양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화인 병화, 불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 되겠죠. 그러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음양으로 나눴을 때는 기본적으로 목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수가 음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또 다시 목이라고 하는 것도 양과 음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화라고 하는 것도 양과 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도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수 또한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목과 음목, 화도 양화하고 음화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중에서도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차이는 뭐냐면, 한쪽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비돼서 그거와 대조적으로 한쪽이 좀 약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음화인 정화에 대비돼서 보다 강한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의 병화인 양화는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태양지화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맹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음화는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그 빛이라든가 열기가 좀 약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가 태양과 같은 그런 맹렬한 그런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것은 촛불 같은 거, 촛불이라든가 아니면 모닥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화인 병화를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불이라고 봤을 때,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위적인 그런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산불, 요즘 저기 울진이라든가 저쪽 강원 쪽에서 산불이 나는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발화가 돼서 일어나는 산불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실화라고 하죠. 실화, 그 담배꽁초라든가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부주의해서 이제 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화하고 음하고 구분했을 때, 자연적인 불은 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위적인 불은 음화라고 해서, 특히 인위적인 불, 음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 주어야지만 불을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는 또 한 가지 열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일간이 화일 때,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화일 때는 열기로 보기보다는 이제 빛의 개념으로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신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임수로서 왕한 빛을 갖다가 보강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거는 뭐 병화 입장에서는 칠살이 임수가 될 것이고요. 정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임수가 되는데, 이때는 뭐 정관이 좋고 칠살이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양수인 임수로서 화가 왕할 때는 보강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이제 정화는 어차피 내일 또 할 거니까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병화일간이 신유월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해자월 같은 데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신약해지는 그런 상황일 때는,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빛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쓰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해자월에 태어났거나 신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약한 병화의
꽃을 강렬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병화일간이 약할 때 간목을 치유해서 병화를 생조해 준 연후에 임수를 다시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병화일간이 왕할 때는 먼저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병화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먼저 간목을 쓰고 나중에 임수를 쓴다. 임수를 쓰는 것은 똑같지만은 일간이 왕하냐 일간이 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호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요. 중요한 것은 병화는 임수를 치용해야지만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춘과 중춘을 구분할 때 초춘인 인월은 인월이라고 했죠. 인월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묘월부터는 이제 겨울의 한기가 이미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조후의 용도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인묘월 같은 경우 진월은 조금 차이가 있겠고요.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오행으로 봤을 때 목이 가장 왕성한 세력을 갖는다.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묘월에 목도 왕하고요. 또 인묘월은 목이 다시 화를 생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이 왕해지는 만큼 다시 뭐가 왕해진다? 화 또한 왕해진다. 그래서 정화라든가 병화가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왕한 것은 아니고 인성이 왕해서 그 인성이 일간 병정화를 생해주기 때문에 인성으로 인해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일간도 왕해진다. 그래서 병화는 인월이든 묘월이든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인묘월에 병화는 반드시 뭘 써야 한다? 임수를 치용해서 병화를 갖다가 보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월의 병화, 인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묘월은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목이 왕해서 병화 자체가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모강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가 목을 생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목이 왕하게 되면 수가 많이 약해지게 된다 해서 목이 많으면 목다하면 수가 쪼그라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묘월에 목욕지가 되고 목은 여기가 재앙지가 돼서 목화가 왕한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병지가 되죠. 인월이면, 그리고 묘월이면 사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는 매우 약해서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묘월에 병화가 태어나서 임수를 쓰는 경우에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재성인 금이 있어 주어서 저 임수를 갖다가 뭐 해줘야 된다? 생조해 줘야 된다. 금생수 해 주어야지만 인묘월에 임수가 마르지 않아도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이 경우에 경금을 쓰느냐, 이제 경금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신금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인월 같은 경우는 경금을 쓰는 것이 좋았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신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신금이 아니라 경금을 쓰게 되면 이 묘월의 월령 자체의 본기가 을목이기 때문에 이 을목에 경금이 마음을 준다. 즉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금을 쓰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을목을 갖다가 신금은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신금을 보게 되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 병화가 또 이 신금하고 또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신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병화가 자꾸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가 이렇게 같이 있다라고요.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병신이 합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은 저기 신금에 이렇게 마음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의 병화 같은 경우는 경금과 신금을 같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신금을 아울러서 쓴다. 경금으로는 목을 죄주고요. 신금 같은 경우로선 저기 술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된다. 근데 뭐 어차피 묘월의 금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금 또한 세력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 묘월의 병화는 일간도 세력이 있고 목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취용하는 것이 기본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금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이죠. 재성으로서 살을 생조해 주는 그런 국세가 되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서 전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병화는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목이 되죠. 그래서 목이 생화죠. 화를 생하는 관계. 그래서 이거는 생아자가 됩니다. 목은 병화 입장에서 생아자가 되는데, 생아자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음대양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양대양, 음대음이 되는 것이 편인인데, 오늘은 양화가 음목을 받기 때문에 양대 뭐가 됐죠? 양대음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의 격국 또한 정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묘월의 병화 화도 왕하고 목도 왕하기 때문에 모왕, 자상한 그런 사주국세.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뜻은 목이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세력이 있어서 모왕자상이 되는 것이고요. 모왕자사의 상대어로서는 모왕, 자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머니가 왕한데 자식은 약한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무왕자상하고 무왕자세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 하나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는 인성하고 일간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묘월의 병화 당연히 인성이 왕하는데 다시 타 간지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 또한 무왕자세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강절에 이렇게 병화가 다시 인목을 보게 되면 인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모왕자상에서 모왕자세로 이렇게 탈바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인데, 다시 일지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화 같은 경우는 음화이기 때문에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인위적인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작불을 표현하는데 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특히나 정화,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병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 병화 자체가 맹렬하기 때문에 목이 많은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목다화식이 되는 것은 양화인 병화보다는 음화인 정화가 목다화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명식도 목이 이 정도면 당연히 많은 것이고, 병화가 목다화식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차원에서는 금을 또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뭐냐,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고요,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묘월의 병화가 목이 있어서 인 두 개 뿌리까지 뒀죠. 병화가 왕할 때 수보양강, 양수인 임수로서 수보양강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개수는 용도가 없고요. 임수로서 보강해줘야 되는데, 목이 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다수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인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얘 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편관이기 때문에 이거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도 세력이 있고 관성도 정관도 편관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을 때 관살혼잡을 논하는 것이지,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라 목이 너무 왕하고 일간도 세력이 있어서 오히려 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건 관살혼잡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서 관살을 생조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당연히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된다? 재성인 금을 보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 무술시를 보죠. 무자시,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개수하고 임수가 지지로 목이 많다 하더라도 미근이나마 통근할 수 있죠. 자수에.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무토가 투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빛을 가리는 역할, 회기, 무광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를 갖다가 탁하게 탁수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수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무토가 천간으로 드러난 것은 요거는 좋지 못합니다. 무술시면 더 좋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무자시 같은 경우에는 자수의 임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은 무술시가 되게 되면 임계수의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무토 자체가 수를 갖다 완전히 파극하게 되죠. 이건 목이 많아서 수도 약한 상태에서 무토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도 파극하게 되고요. 편관도 파극하게 되니까 이거는 매우 좋지 못한 그런 국세가 될 수밖에 없다. 기축시 또한 무토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를 갖다가 약하게 하는 그러한 단점 아닌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 임진시 같은 경우는 임수, 개수,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이 수가 왕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약하다. 그 다음에 인월에 묘월에 인진을 다 보게 되면 방합이 형성되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건 목이 아주 극왕한 그런 국세가 됩니다. 미근이라도 천간에 있는 수가 진의 간신히 통근은 한다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약해져. 그러면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 수, 목화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금수, 운을 만나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된다. 이거 천간에 수 3개가 있다고 해서 이 수가 왕하다고 보면은 절대 안 된다. 개사시가 돼도 마찬가지죠. 개사시가 돼도 천간, 이 임진시는 그래도 진에 수가 뿌리라도 뒀지만은 이 개사시가 됐을 때는 천간에 개수 2개, 임수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 금방 고갈돼서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 갑옷이 마찬가지고요. 을밋이 마찬가지고 병신시가 되면은 이 신금이 있어서 개수, 임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봐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인목하고 일지 있는 인목하고 시지의 신금하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신충 이렇게 되는 거 좋지 못하고요. 이런 경우 운도 어디로 가야 된다? 금, 수, 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차라리 정유시 같은 경우에는 충은 되지 않지만은 안 와서 괜찮고 금을 얻었다라고 보지만 신금이 아닌 지지로 신금이 아닌 지지로 유금은 물론 이제 묘유충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은 수를 생해주는 공력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해시도 인해한목하기 때문에 목이 다시 왕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러한 편관 사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크게 좋은 생시는 아니고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가 일지만 인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병신시가 가장 탁월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인신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신시를 절대 골라서는 안 되는 그런 생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